앱 인벤터는 크게 디자이너와 블로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과 디자이너 중에서 디자이너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내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공간입니다. 블록은 디자인한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을 넣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자이너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는 내가 만들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가상의 스마트폰 화면 안에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크게 팔레트, 뷰어, 컴포넌트, 미디어,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팔레트부터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팔레트는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물감을 팔레트에 다 짜놓고 그림을 그리듯이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팔레트에서 선택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선택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뷰어 화면에 끌어다 놓으면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뷰어는 실제 스마트폰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보일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화면과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의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앱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버튼, 글자 등과 같은 보이는 컴포넌트가 있고 카메라, 센서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삽입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항목에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업로드한 파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쓸 수 있습니다. 파일 올리기 버튼을 통해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통해 내가 삽입한 컴포넌트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 컴포넌트의 모양과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컴포넌트의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스크린 속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나 아이콘 등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실제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일단 디자이너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이너란 스마트폰의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자이너와 블록이 있습니다. 크게 디자이너와 블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블록을 누르면 블록으로 이동할 수 있고 디자이너를 누르면 디자이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 공간에서 디자인을 할 것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이 팔레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레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눌러서 뷰어 안에 놓게 되면,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컴포넌트가 삽입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또한 눌러서 놓게 되면 삽입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과 같은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은 버튼은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이름 바꾸기 버튼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는 웬만하면 앞에 있는 컴포넌트의 이름은 그대로 살려주시고 뒤에 이름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된 이름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고요. 컴포넌트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이 배경색은 버튼의 배경색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색깔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버튼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의 글꼴 크기를 20, 30, 40과 같이 자유롭게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뷰어에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버튼보다 커서 글자가 버튼보다 커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보이는데, 이것은 브라우저와 컴퓨터의 해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글꼴이 버튼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버튼에 들어가는 서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은 사용자가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기본 시스템 설정을 따르는 글꼴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너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어주거나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 모양은 이 네모난 모양이지만 이 모양을 통해서 둥근 모서리 모양 혹은 직사각형은 기본이 되는 네모난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모양 혹은 타원, 동그라미 모양의 버튼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버튼의 텍스트를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버튼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확인이라고 바꾼 버튼은 이렇게 버튼 안에 글자가 확인이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정렬을 해줄 수 있는데요. 버튼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를 배치할 것을 왼쪽으로 배치할 것인지, 가운데로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 또한 기본 색상인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을 잘 모른다고 해도 이런 속성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버튼뿐만 아니라 체크 상자나 날짜 선택, 레이블, 비밀번호 상자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팔레트에서 꺼내만 놓으면 컴포넌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원되지 않는 기능으로 컴포넌트가 복사되지 않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Ctrl+C, Ctrl+C+V를 해도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사진을 한번 업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 이미지라는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이 이미지에 제가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미디어에 있는 파일 올리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눌렀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이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업로드할 파일이 이 파일명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용량에 따라서 앱 인벤터 서버에 업로드 되게 됩니다. 만약에 파일 용량이 클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디어에 내가 올린 그림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그림을 이미지 컴포넌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컴포넌트는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현재는 아무런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면은 이 이미지 컴포넌트는 그릇은 보이지만 그릇의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어에는 들어있지만 실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그릇에 제가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속성에서 세 번째 있는 사진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사진에 없음을 클릭해 주면은 내가 여태까지 업로드한 미디어 파일들이 목록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업로드한 tacademy.png라는 파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어에 들어간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뜨거나 혹은 뜨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기 버튼을 껐다 켜는 것만으로 사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이와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높이를 100픽셀로 정하고 너비를 200픽셀로 정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사진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은 사진의 크기 자동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크기입니다. 로테이션 앵글을 통해서 사진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90도로 뒤집으면 현재 이 이미지가 들어간 뷰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에서는 90도로 뒤집어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도 또한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뷰어에서는 내가 넣은 컴포넌트들이 100%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AI 컴패니언을 통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공간이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에서 쓸 수 있는 컴포넌트를 삽입을 해보고 삽입된 컴포넌트의 이름을 바꿔보고 삭제해보고 또 속성을 바꿔보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네,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 팔레트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자주 쓰는 것 위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것은 버튼, 체크 상자, 레이블, 비밀번호 상자, 슬라이더, 스피너, 텍스트 상자 등이 있습니다.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버튼의 배경 색깔이나 글꼴, 글자 크기를 바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체크 상자 같은 것은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혹은 어떤 것을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쓰이는 그런 상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에 체크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것에 체크를 하면 어떤 것이 체크가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할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체크하거나 혹은 관심사가 무엇인지 체크할 때 아마 이 체크 상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체크 상자 또한 이 속성에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상자의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남자라고 해주고 체크 상자를 하나 더 꺼내서 여자라고 해줬을 경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 상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마트폰 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의 체크를 해주면 초록색 체크 버튼이 여자의 체크를 해주면 초록색 체크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내가 고른 체크 상자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고를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글자가 출력되는 곳입니다. 이 레이블에서는 이 텍스트를 통해 글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레이블 1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블에 헬로 월드라고 쓰면 헬로 월드라고 바뀌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화면 또한 헬로 월드라고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보는 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레이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쓰이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레이블도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들어있지만 헬로 월드라는 내용물이 들어있지만 이 헬로 월드라는 내용물을 전번처럼 코리아라고 바꿔줄 경우 레이블은 그대로 있지만 이 레이블이라는 그릇은 그대로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뀐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물을 바꿔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컴포넌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 상자와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위치 이동할 때는 이렇게 끌어다 넣으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는 우리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입니다. 현재 이 디자이너에서 볼 때는 이 텍스트 상자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보면은 텍스트 상자 1 힌트라는 글씨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자와 이 상자는 같은 상자인데 이 상자에는 글씨가 없고 이 상자에는 글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 상자에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로서 직접 입력되는 글자는 아니지만 힌트로서 알려주기 위한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힌트 공간을 속성에 있는 힌트, 이 텍스트를 편집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제가 힌트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보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는 실제 입력된 텍스트가 아니라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를 해주는 그런 텍스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보면 클릭하고 아이디를 한번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순간 원래 있던 힌트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글자를 입력하는 순간 힌트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힌트를 쓸 수 있고 이 텍스트 박스와 같이 다니는 것이 이 비밀번호 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밀번호 상자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의 형태로 표시되는 그런 상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에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실제로 디자이너 상에서는 이것이 텍스트 상자와 다른 상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점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상에서 어떤 글자를 한번 쳐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입력된 글자들이 점점점점으로 바뀌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가 지금 입력한 QWER부터 시작하는 이 글자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텍스트 상자는 어떤 아이디나 우리가 노출되어도 되는 것을 적을 때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요 비밀번호 상자 같은 것은 노출되면 안 되는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쓸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에서 힌트는 직접 입력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힌트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더의 크기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더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서 슬라이더의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높이가 없고 너비만 있기 때문에 너비를 부모에 맞춰 보겠습니다. 부모에 맞춘다는 것은 가장 넓게 상위에 있는 레이아웃에 꽉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여전히 이 초록색 상자는 늘어났지만 이 슬라이더 그림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제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의 역할은 썸이라고 불리는 이 버튼을 통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mp3 플레이어의 볼륨을 높였다가 줄였다가 하거나 혹은 어떤 그림판에 선의 굵기를 얇게 했다가 굵게 했다가 하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는 터치로 손가락으로 조작할 때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 또한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색깔을 바꾸거나 혹은
최대값, 최소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최대값, 최소값은 50과 10으로 기본값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왼쪽으로 갔을 때 이 값이 최소값 10이라는 뜻이고 가장 오른쪽으로 갔을 때 최대값이 50이라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100이면 100, 10을 0으로 이렇게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값이 100, 최소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썸네일 위치는 요 막대기 버튼의 위치입니다. 가장 처음에 썸네일 위치 30으로 잡으면 30만큼 가 있는 거고 제가 100만큼 잡으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썸네일이 가장 오른쪽 최대값에 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썸네일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는 자주 쓰이는 것이니 알아두고 계시면 이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 스피너입니다. 스피너 또한 안드로이드 핸드폰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자주 보는 항목인데요. 이 스피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스피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에서는 항목 추가라는 글자가 있지만 현재 아무 항목이 추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 화면에 삼각형만 있는 스피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피너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피너를 클릭한 다음 목록 문자열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짜장면, 짬뽕을 입력했을 때 이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가 보면 짜장면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이 짜장면을 클릭하면 짜장면과 짬뽕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쉼표를 추가해줘서 구분하는 것만으로 목록을 늘릴 수 있습니다. 탕수육, 단무지까지 추가해주면 스마트폰 역시 탕수육과 단무지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 고를 때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 제목 또한 정해줄 수 있는데 창 제목은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가장 위에 뜨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입력해 주게 되면 저는 중국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창 제목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위쪽에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경우 혹은 목록이 많아서 화면에 보여주기 조금 껄끄러운 경우에는 스피너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무지가 선택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자주 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버튼, 체크 상자, 레이블, 텍스트 상자, 비밀번호 상자, 슬라이더, 스피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아웃과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들도 배워보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크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블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디자이너에서는 컴포넌트를 뷰어에 삽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앱에서의 사진과 동영상 등의 미디어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쉽게 앱 인벤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이너의 기능 중 레이아웃과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